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저는 혜정 캐릭터도 너무 좋았어요. 이 약간 맞아. 잘 나가는 집안의 엘리트들 그룹에 들어가서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굉장한 열등감. 그 캐릭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입체적이었어요. 그 왜 세탁소 해가지고 옷 입고 왔을 때 그거 진짜 너무 맞아.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느낌? 너무 잘 했더라고요. 근데 제일 소름인 거는 그러고 나서 바로 셀카 찍는 거. 맞아. 그게 태그에 너무 연진이 최고였어. 걸고. 맞아. 그게 와 쟤도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맞아. 그 친구들의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보면 다 묶어서 가해자인데 한 명 한 명씩 캐릭터 설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해자고 싫잖아요. 근데 또 이 배우들끼리도 되게 친해가지고 맨날 인스타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를 진짜 잘했다. 캐릭터화를. 근데 신기한 게 연민은 안 든다. 맞아. 그치. 캐릭터는 되게 매력적인데 연민이 맞아. 안 들어서 신기해. 잘한 거지 연출을 그러면 진짜. 뭔가 조금이라도 불쌍하거나 뭐 여지를 줄 수 있는 걸 하나도 주지 않은 거지. 그치. 연출과 작가가 다 빌런들을 잘 만들었다. 맞아. 그리고 주여정도 너무 기대가 돼요. 맞아요. 도대체 뭐를 갖고 있을지 처음에는 그냥 되게 약간 온실 속에 해맑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드러날 게 있어요? 네. 그 아버지 죽은 거에서부터 좀 감정적인 거를 많이 그러니까 시즌 2에서 뭔가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거를 면들을. 그 어두운 면을 동은의 복수를 돕는 걸로 나오는 그치. 건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이 뭐 동은과 러브라인만을 위해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 이 사람의 상처와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파트 2에서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풀려나갈 것 같은데 그게 좀 기대되기는 해요. 거기에 하도영이 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상한 삼각관계에서 재밌어. 한 명 칼춤 추고 있고 한 명은 옆에서 바둑 두고 있고 이런 모습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효정 씨 너무 잘생겼어요. 갑자기? 아니 첫사랑 전문이잖아요 이분도. 너무 좀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저 스위트홈 때 진짜 너무 맞아. 좋은 인상으로 남았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정말. 메인과 서브를 오. 칼춤을 쳐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맞아. 와 이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복수를 해주는 사람? 너무 재밌어. 맞아. 되게 은숙두에서 막 이런 로맨스 나오면은 막 그냥 로맨스가 더 우선이었을 것 같고 막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가지고 너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진짜 노련한 작가라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캐릭터 설정하고 엮고 꿈이야.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 그 와중에 로맨스가 꽃피우고 말이야. 하도영도 나 진짜 하도영이 칼춤 출까 나이스한 개새끼 될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하도영이 무슨 선택할지 너무 궁금해. 하도영 캐릭터도 너무 흥미롭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되게 젠틀해 보이잖아요. 되게 내 가족 중요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번 막 삐끗하면 약간 소시오패스 같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진짜 미친놈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결혼을 그러니까 연진이와 결혼한 이유도 너무나 확실하잖아. 맞아. 연진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도구로 했지. 그치 조건들 엄청 따지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기대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모르지 뭐. 하도영 같은 인간은 없어요. 이게 너무 가는 게 당연하고 그거를 빼앗겨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놈에 배어서 재수없는 맞아. 그런 캐릭터가 앞으로 어떻게 망가져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근데 이게 또 진짜 애매한 게 아예 하도영이 마음을 더 주기 전에 사실을 이제 깐 거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사실. 하지만 약간 예상되는 것은 무조건 문동은 쪽으로 마음이 저는 기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재밌죠. 나는 그러니까 연진과 딸을 어떻게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딸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그의 그러니까 결정 그리고 이 사이에 재준이 껴 있어서 조금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진인가? 재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아. 자극적이고 좋아. 아주 자극적이야. 좋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동은 캐릭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송혜교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송혜교 씨 연기가. 맞아. 정말 반했고 응원합니다. 혜교 언니. 아니 뭐 그 드라마 좀 자주 보는 친구가 응숙두는 좀 약간 오글거리는 대사가 있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 송혜교 씨가 너무 잘 했나 봐. 그러니까 맞아. 나도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되게 대사들이 모조리 모조리 유치함을 담고 있는데 일단 송혜교가 그거만 하면은 괜찮아요. 이상하게. 맞아. 다른 배우들은 약간 튕겨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송혜교 얼굴이 나오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 빨려들어서 보고 있어. 그 연기 톤이 그 대사들하고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계속 연진에게 편지를 쓰듯이 연진아 뭐지? 근데 사람들 많이 따라하던데.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계속 매 회마다 보여주는 게 이 심리 상태를 그 말로 풀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서늘한 그 표정과 그 무엇도 욕망하지 않는 그 뭐 좋은 쪽으로 욕망하지 않는 그 사람의 표정들이 맞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 송혜교 씨의 이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이었나라고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너무 좋아. 정말. 막 그 대사들이 뭔가 그냥 글로 뭐라 그럴까 소설로 보면 또 괜찮은데 대사로 하면 유치한 대사들이 그 은유가 엄청 많잖아요. 다 복선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약간 오글거렸다가 나중에는 저 대사는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유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 오히려 이게 연출이랑 연기랑 싹 붙으니까 오히려 그 문어체의 그 대사가 주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맞아. 더 몰입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헤어질 결심 때문에 완충된 것도 있어요. 맞아. 그렇기도 해. 맞아. 저는 그 대사들 약간 제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근데 명대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 맨날 따라하던데. 막 칼춤 쳐줄 망나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칼춤 쳐줄 칼춤 망나니. 그러니까 은숙드 드라마에서 왕자님이 아니라 어. 칼춤 쳐준 망나니. 그래서 그래서 그거랑 막 넝담 이거랑 내 꿈은 너야 연진아 이거랑 알록달록한 세상. 개웃기다. 진짜. 나는 그거 기억 많이 났어. 타락할 나를 위해, 추락할 너를 위해. 찢었다. 이것도 좋았다.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것 같아. 그래, 개 무서워. 풀문장이 진짜 무섭잖아요.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와, 진짜 호러야. 진짜. 이것도 좋았어. 맞아. 난 맞고 살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저 현남 맞아. 캐릭터 이래서 너무 좋지 좋아, 않았어요? 진짜. 현남 캐릭터도 2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너무 기대돼요. 지금은 그냥 좀 뭐 알아봐주는 정도, 약간 수족 같은 뭐 그런 정도로만 맞거리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2편에선 좀 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 시즌 2에서는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요. 맞아. 그들의 그 연대도 좀 재밌게 잘 연출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어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밀당? 두 사람의 그 밀당이라던가 이렇게 관계가 쌓아져가는 방식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막 밀어내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잠깐씩 그게 안 돼서 맞아. 탁탁 비껴나가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 차갑고 시니컬한 이 시리즈 한복판에서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는. 맞아. 참 어쩔 수 없지. 맞아. 이 동은이 유일하게 진짜 약간 살아가는 것을 맞아. 처음 느끼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맞아. 진짜 그 명랑한 년이라는 그 표현이 그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난 명랑한 년이라는 그것이 어쩌면은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싶어하는 혹은 어떤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랑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되게 동은이 또 같은 피해이지만 엄청나게 복수와 자기 삶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와 좀 대비되게 같은 맞아.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보여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게 되는 관계가 될 건데 분명히 이들은 도움을 주고
이랬는데 대반전. 사실 막 흑막이었고. 저는 그 마지막 그 파트 1 마지막쯤에 동은이 현남한테 현남 딸 이제 유학 보내고 이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가해자가 되기로 이제 맘먹은 연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거고 우리는 다 같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켜주는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일단 현남의 선택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드라마가 학폭이라는 소재 그리고 학폭이 물론 굉장히 나쁘지만 그거를 이제 같은 복수로서 하려고 하는 동은이 자기도 망할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뭔가 암시하고 말하고 하는 게 좀 뭔가 인상적이었어. 생각해볼 거리가 아닌가. 눈에는 눈, 맞아.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뭐 맞아. 동은의 입에서는 그거는 너무 페어플레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이제 이게 끝나면 나도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추락한다, 타락한다. 그 일종의 복선이기도 하겠다. 그죠? 참. 맞아. 어떻게 이 되려나? 드라마의 끝은 시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 당연하게 밝혀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동은과 현남의 관계에서 약간 그래도 즐거움이나 안정감 이런 거를 얻고 있었다가 갑자기 한번 탁 잡아주면서 우리 관계는 아름답지 않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다. 그래서 그때 그 현남의 그 약간 당황하는 얼굴이 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 그리고 이 작가 인터뷰도 보니까 이게 지금 동훈이 하고 있는 이 복수가 법적 제재가 아니라 사적 제재이고 이것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어른들인 시청자가 잘 생각해 주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라고 만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도. 맞아. 그런 점에서 이 더 글로리가 보여주고 있는 복수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까지 여타 복수를 다룬 영화나 시리즈들 보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죽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신업만 읽었을 때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이 동은이 그 가해자의 딸의 학교에 간다. 난 똑같이 뭔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잘 맞아, 몰랐을 때는. 나도. 혹은 가해자들에게 똑같은 걸 하나. 근데 너무 다르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 좀 놀랐어요. 맞아. 그리고 방금 꽁치가 이런 인터뷰 말해줬는데 사실 뭘 한 건 없지 않아요? 아직은 뭐 드러난 건 구체적으로 없죠. 아직 되게 조여오고 심리적으로 압박만 겁나 했지 뭔가를 안 했는데 이게 시즌2에서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친구들끼리 관계라던가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약간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 것 같지 동은이 직접적으로 뭔가 가해를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복수라는 것이 되게 저는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이 시리즈에서. 뭔가 진짜 눈에는 눈 뭐 이게 아니라 내가 고데기를 당했으니까 너도 고데기 이게 아니라 동은이는 어쨌든 그 자기 10대부터 영혼을 아예 털려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각자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당한 것처럼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이제 약간 되게 골몰한 느낌. 치밀하게 쌓아 올려서 그러니까 진짜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되게 기본적으로 똑똑한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각 인물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꿈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꿈이 와장창창 깨지게 만드는 그 바둑처럼 조여와서 집을 살살 지어가지고 확 털어내는 그런 작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고데기로 피부 지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최악이죠, 진짜. 정말 최악의 복수죠. 그래서 이 캐릭터마다 분명히 이 포인트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게.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할 것 같은데 그게 뭘지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 예를 들면 명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따까리처럼 동은의 어떤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그냥 죽음을 당한 것 같은데 다른 캐릭터들은 또 어떤 식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찔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좀. 뭐 사실 파트 1을 보면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긴 하죠. 대충. 그러니까 명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가 나왔었잖아요. 너는 가진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속으로 가진 게 왜 없게 왜 없어. 하나 있지. 너의 목숨. 그래서 개무서워. 명호는 목숨을 잃은 걸로 이제 왠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혜정은 평생 그 연진이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부잣집에 시집 가서 그게 완전 깨지겠죠. 그거를 위해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뭐 몰라 뭔가 어떤 어떻게 깨지려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뭐가 있겠지. 그리고 사라는 종교, 약, 뭐 사회적 매장. 왜냐면 어쨌든 화가로 성공한 사람인데 약쟁이였다는 게 밝혀졌을 때 그게 있을 거고. 약하다. 근데 핵심은 사실 연진이죠. 연진이를 추락시키는. 여기서 아이와 재진과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궁금하다. 아이로부터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연진이는. 너무 무섭다. 근데 아이를 뺏긴다고 생각하면은 재진이가 아이를 얻게 되는 건데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냥 아이가 엄마로서 엄마를 극혐하게 밀어내는? 하는 거지. 거부하게 하는. 근데 넌 좀 어리던데 너무 근데.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그 외에 그 사이에 또 나섰어요. 연진이가. 난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솔이가 예솔이가 무서워라고 했잖아요. 연진이가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마 예솔일걸? 사실 연진이의 꾸민 형모양처는 레알 진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레알 진심이었던 거지. 근데 어쨌든 그리고 딸을 낳았으니까 딸의 그 관계가 있고. 맞아, 연진이 맞아. 자기 막 갑자기 깨달은 것처럼 나 그 하도영 나 진짜 사랑하네. 막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다 복선일 거야. 정말 가정을 사랑했고, 잃구나. 사랑한 남편과 남편과 딸을 잃게 현모양처를 되는. 못하게 하는 거지. 재준이는 뭔가요? 그럼 색약이 밝혀지나요? 아니야 그거 너무 약해. 연진이에게서 뭔가 인물 설명 보면은 재준을 되게 갑이다 항상 갑이고 다 가지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뭐를 잃는 거지? 돈일까? 너무 약한데. 연진은 잃을 것 같아. 재준이 연진이 좋아하잖아. 근데 사랑. 이미 그러니까 뭔가 더 잃을 것도 더 얻을 것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연진은? 근데 예솔을 근데 갖고 싶어 했는데 같이 뭔가 자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가 제 공식 남편은 아니니까 계속 이제 결핍이 있는 거 아닐까? 그치 있겠지. 근데 그건 약간 현재 진행이니까 그러니까 현상 유지 같은 느낌이라서 음. 얘한테 더 뭔가를 잃으려면은 그 생각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다 가진 사람인데 하나하나가 또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연진을 못 가졌다니까 지금. 원래 못 가졌잖아 근데. 원래도 사실 하지만- 가진 건 아니니까. 하지만 좋아해서 계속 옆에 있었던 거 아닐까? 그치 그건 그렇지. 궁금해. 재준이 진짜 제일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그래 재준이 어떻게 크게 될지. 타격을 입으려면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왜냐면은 그 예를 들면 해정 같은 경우에도 동은이 나타나자마자 진짜 무릎 싹싹 꿇고 빌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진 또 화를 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보잖아요. 봐서 얘기도 하고 되게 이러는데 그리고 사라도 별 뭐 그랬고.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재준은 독대를 했을 때 동은가 가장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맞아. 되게 그냥 이죽거리고. 그 학교 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찐이다. 진짜 찐으로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진이 사실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재준이 어떻게 추락할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또 성지순례 한번 해볼게. 재준이는 연진이 때문에 미쳐버리게 만들고 뭔가 연진 때문에 뭔가를 저지르게 만든다. 나는 전재준도 결국 예솔이랑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재준과 싶어 하니까. 연진의 그 러브라인은 그냥 이제 흐지부지 될 거고 오히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재준이가 더 눈 휙 돌아가는 건 예솔인 것 같거든요. 맞아. 내가 갖지 못한 딸. 이 딸이 예솔이를 통해서 뭔가 복수를 하지 않을까? 예솔이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하나인 너무 궁금하네요. 하도영이 혹시 하도영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솔이를 데려가나? 그럴 수 있지. 어, 하도영이 어. 연진도 버리고 하지만 예솔을 재준으로부터 지키고 동은에게? 하여튼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어쨌든 다 딸을 잃는 거니까.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면은 이 재준이 어떻게 추락할까를 한번 궁예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 끝나고 한번 시즌 2 할 때 또 얘기를 해보면은 괜찮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가 헛소리를 하였는가 볼 수 있겠네요. 비습 연출하신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 안기로 무게감, 씨. 무게감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게. 맞아. 그 약간 여백 살리는 뭐 샷들이나
그거 미술도 보니까 허투루한 게 없고 다 뭔가 있더라고요. 뒤에 그림 한 장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콘텐츠 보는 맛이 좀 있게 하는 거라서 좋았고 이게 또 사전 제작이라서 퀄리티도 더 좋았다고 하니까 만족스러웠어요. 맞아.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 음악이다. 음악이 저의 몰입을 많이 깨먹었다. 음악이 뭔지 좀 기억이 안 나네. 뭐랄까 저도 약간 음악이 가끔 이런 게 있었는데 뭐라고 뭐 해야 예를 되지? 들어서 동은이가 이제 그 여정이한테 처음 자기의 어떤 상처를 보여주고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잔잔한 발라드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맞아, 중요한 맞아, 장면인데 맞아. 그래서 잉 뭐지? 맞아 기억났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맞아. 근데 비숲 때는 노래 진짜 기깔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왜 아쉬웠어. 그랬지? 그리고 이게 드라마인데 되게 영화 연출하는 것처럼 밀도가 되게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보는 재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전 제작의 매력이 아닐까. 그래서 사전 제작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맞아. 스태프들도 음. 고생하는데. 진짜 만듦새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팬들이 계속 파낼 거리가 많아서 맞아요. 파트 1, 파트 맞아. 2로 나누어도 그 사이에 계속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맞아.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떡밥들 막. 떡밥들 대사 다 뜯어보고 거기서 사용했던 뭐 은유가 뭔지 다 파악해보고 막 그 더 글로리 나팔꽃의 방향. 그런 것까지 맞아, 다 맞아. 얘기하던데 색깔도 있던데요 캐릭터마다. 너무 웃기다. 맞아. 그런 거 진짜 치밀하게 잘해야 진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바둑을 소재로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맞아. 바둑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도. 네, 근데 친절하게 또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거기서 맞아. 바둑 자체에 대해서 막 집을 지어가지고 막. 아니 네, 그리고 그 바둑 그 하도영이랑 동은이가 둔 그 판 자체를 또 분석한 글을 봤어요. 그것도 분석할 만하다 저도 진짜. 봤어요. 되게 엄청난 그 좀 대국이었다는 식으로 맞아. 본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거 예. 보면서 바둑의 기초를 알게 됐어요. 맞아. 알수록 많이 보인다. 진짜 바둑이라는 소재가 동은이 하려고 하는 복수랑 너무 찰떡이야. 그게 너무 비유가 찰떡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처음에 계속 기원에서 만날 때 너무 화양연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하도영이 정말. 헉 저 여자는 뭐지? 진짜 약간 사연 있어 보이게 앉아가지고. 머리 묶고 있고. 노래도 약간 화양연화 같은 노래 막 자꾸 쓰고 진짜 정말. 노렸지. 연출도 약간 왕가이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막 맞아. 이렇게 막 지켜보고 이렇게 막 창가 정말. 이렇게 비치고 막. 맞아. 근데 너무 그렇게 좋았네. 하도영이 분위기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폼 잡는 유재석이라고 자꾸 너무 유재석 진짜? 안경 벗은 유재석이 되게 닮았대요. 에이. 근데 검색해 보세요. 약간 비슷해요. 왜 알았네. 닮았다고 에이. 하는지 알지만 아니야. 아니야. 달라. 너무 약간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젠틀 깔끔. 진짜. 아무튼 뭐 그렇게 놀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 놀거리가 많아서 좋다 진짜. 근데 네. 캐릭터도 많고. 좋은 드라마다 정말. 네. 저희가 이렇게 더글로리 2부에서도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궁예한 것도 그렇고 다들 댓글로 어떻게 보셨는지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더글로리 함께 보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짝수와는 또 저희가 항상 늘 그랬듯 이 더글로리와 연결된 무언가를 영업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까지 잘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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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두둥.